여러분 오이루 반갑습니다.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고객 아이디와 방문일이 나열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객 정보 시트에서 고객 아이디별 이름과 성별, 나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고객 정보를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객의 최근 방문일을 구해줄 건데요, 첫 방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마지막으로 방문했는지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고객이 3개월 내외에 재방문을 했는지 여부를 계산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마지막 값을 찾는 방법, 즉 lookup 함수 그리고 피벗 테이블 2개를 응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 정보 시트와 고객 방문 현황 시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고객 정보 시트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T키를 눌러서 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글 포함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에서 디자인 탭에 오신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표 이름이 있을 거예요. 표 이름을 테이블 고객 정보로 바꿔볼까요?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 방문 현황 시트로 오신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A, 컨트롤 T 키로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이 표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거는 테이블 방문 현황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고객 정보 시트에서 이름과 성별, 나이를 불러올 건데요, 이 방문 현황에서 우측에다가 나이, 이름, 성별을 이렇게 필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강의에서는 lookup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ookup 함수는 표 기능과 같이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찾는 범위, 여기에서는 고객 아이디가 되겠죠. 이 찾는 범위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VLOOKUP 함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서 없는 값 보시면은 OPD0005라는 값을 검색을 하면은 VLOOKUP은 이런 식으로 NA 오류를 반환을 합니다. 다만 lookup 함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찾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최대값을 찾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관련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lookup 함수를 사용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VLOOKUP 함수로 적용을 하셔도 괜찮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lookup 함수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렇게 lookup 함수를 불러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찾는 값은 이 고객 아이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찾을 범위는 테이블 고객 정보에서 고객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값이 일치할 때에 불러올 값은 테이블 고객 정보의 나이가 되겠네요. 나이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복사해서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성별을 불러올게요. 그쵸?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최근 방문일을 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3개월 내 재방문 여부를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일단 최근 방문일의 경우에는 마지막 값을 찾는 방법을 응용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찾는 값은 이름이 아니라 고객 아이디를 고유값으로 찾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름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값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찾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최윤성이란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 아이디가 27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윤성 고객이 방문한 이전 셀부터 이렇게 위의 범위까지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윤성이란 고객이 방문을 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최윤성 고객이 방문한 2월 12일 이전 범위를 볼 때 이런 식으로 1월 7일 날 방문한 기록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최윤성 고객이 한 번을 방문했던 두 번을 방문했던지 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을 찾아서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김소은이라는 고객을 볼까요? 이렇게 위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김소은의 고객의 44번인 고객 아이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 값을 찾는 룩업 함수의 경우 5, 6 값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 6 값을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고객은 첫 번째 방문인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전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를 반응을 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넣어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룩업을 적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2를 찾을 거죠. 그래서 2를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1 나누기 동적 확장 범위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B1부터 B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B1부터 B1까지 범위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찾는 값은 2행인데 그 위에 있는 값의 범위에서 고객 아이디가 일치하는 값이 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넣어 주시고요. 이 값이 일치하는 게 있는지 찾아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앞에다가 F4키를 눌러서 이 범위 중에 앞에 있는 셀은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이 일치를 하면은 이렇게 방문일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로 만들어서 동적 확장 범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엔터 입력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에 방문 기록이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처음 방문한 고객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는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에러가 나올 때에는 텍스트로 첫 방문이라고 나오도록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F12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오셔가지고요. 이 형식을 YYYYMMDD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날짜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 정렬로 좀 깔끔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3개월 내외의 재방문 여부를 구해줄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최근 방문일의 값이 첫 방문이 아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방문일 빼기 최근 방문일의 값이 괄호를 묶어줘야겠죠? 이 값이 90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대문자 y를 통해서 30일 내외 재방문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n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됐는데 지금 오류가 났네요. 지금 보니까 이 방문일, 이 최근 방문일이 숫자가 아니어서 오류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if 에러를 통해서 이 값이 오류일 때는 0으로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개월 내 재방문 여부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Alt NV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방문일을 행으로 끌어오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3개월 내 재방문 여부를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끌어와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이는 열로 끌어와서 이렇게 연도와 나이대별로 값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날짜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그룹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월은 체크 해제하셔서 연과 분기별로 값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이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그룹에 오셔가지고요. 20살부터 40살까지 고객을 5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그룹핑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고객이 3개월 내외에 재방문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방문 여부의 개수를 이렇게 세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보고 싶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 Alt JYP T를 눌러서 테이블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부분합을 표시 안함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분기별로 나이대별 고객이 재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사분기의 경우는 25세부터 29세까지의 나이대 고객이 13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3번을 3개월 내에 재방문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행의 합계 중에서 몇 번 방문했는지를 구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값에 오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값 필드 설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값 표시 형식이 와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위 행 합계 비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두 개의 합계,
즉 각 분기별로 상위 행위 합계 중에서 이 각각의 항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보고 싶은 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30세부터 34세의 고객은 2017년 1사분기에 총 54%가 3개월 내에 재방문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 값을요, 다시 필드 설정에 오신 다음에 이 표시 형식을 100분율에서 소수자리 수를 이렇게 0으로 바꿔서 좀 깔끔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 재방문 여부를 이렇게 Y만 보이도록 필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부 다 100%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나이 필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분석해 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필드 항목 및 집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계산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이 분기별로 그룹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나이대도 5살로 끊어서 그룹핑을 했기 때문에 이 계산 항목을 추가할 수가 없는데요. 이 그룹핑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산 항목을 추가해서 N과 Y의 합계 중에 Y의 비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봤던 데이터 모델 피벗 테이블을 응용을 해서 DAX 함수와 함께 좀 더 고급 기술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붙여넣기 하기 전에 좀 더 깔끔하게 피벗 테이블을 정렬하기 위해서 이 필드에다가 이 레이블이 반복돼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설정에 와 줄게요.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및 인쇄해 오시면은 이렇게 항목 레이블 반복이 있습니다. 이 값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 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분기의 경우에도 필드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항목 레이블 반복으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값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해 줄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만약에 이 피벗 테이블 전체 범위를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터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값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복사하실 때에는 피벗 테이블 전체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일정 부분만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가 선택된 상태로 키보드 컨트롤 쉬프트 L키 눌러서 필터를 적용해 주신 다음에 이 3개월 내 재방문 여부에서 Y만 보이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각 연도와 분기별로 나이대별 고객이 3개월 내 재방문한 여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Alt NR로 차트를 넣어 줄게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차트 제목을 바꿔 줄게요. 이렇게 오빠도 엑셀 3개월 내 고객 재방문율을 구해 줄 겁니다. 그리고 글꼴은 굵게 만들어 주고 글씨 크기는 좀 작게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에 와줄게요. 그리고 혼합이 오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총 합계는 보조축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대별 차트의 경우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해 주고요, 총 합계의 경우에는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보조축에 값을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총합계의 범례값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차트의 색상을 채우기를 통해서 좀 옅은 색상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바꿔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꺾은 선의 경우에도 이렇게 윤곽선을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윤곽선에 계열 서식이 오셔가지고요, 이 계열선을 대시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점선으로 바꿔주시고 똑같이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블의 경우에는 레이블 옵션에서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주시고요. 글꼴은 굵게, 그리고 좀 글꼴을 크게 바꿔주고 글씨 색깔은 약간 옅은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좌측에 있는 세로 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축 서식에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세로축의 값이 10%마다 구분이 돼 있어서 좀 깔끔하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위를요 0.1이 아니라 0.25로 바꿔서 이 구분선을 좀 깔끔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이 가로축의 경우에 이 분기값만 표시가 돼 있고 연도가 안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트를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데이터 선택에 와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로 항목 축 레이블에서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레이블 범위를 연도와 방문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연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값만 나오도록 이렇게 남겨주시고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룩업 함수와 피벗 테이블을 응용을 해서 고객의 최근 방문일을 계산을 하고 고객들의 3개월 내 재방문율을 구한 다음에 차트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